마지막 발표 내용 제가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은 약물과 관련된 경험들 중에서 저희가 약물 지원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달장애인 지원과 이 약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뗄래 뗄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부터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사자의 정신과 약 복용입니다. 이 이미지들도 저희가 저작권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아까 그 동준쌤이 알려주신 그 빙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왜 먹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행동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면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면 저희 약 안 먹어도 되는데요. 그 관계에서 이제 부모님 협조가 안 된다.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먹을까?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약을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권유하거나 어떠한 정보를 저희가 그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한들 약간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올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에서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보다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전달을 했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는 이렇게 정보 제공도 부모님한테 이런 자료 있으면 링크 보내드리고 정보 제공도 많이 하면서 조금씩 서서히 노출하는 거. 그래서 당사자만 긍정적인 행동 지원하고 시각화적인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노출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대안의 행동의 방법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보조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기관의 사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하거나 또 이렇게 또 많이 맞다 보면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약으로 저 행동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부모님들도 상담하다 보면 그 약을 통해서 모든 행동이 다 조금 만사형통으로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약은 보조적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를 하면 약은 모든 완벽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원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약을 지원하기 이전에 앞에서 나왔던 긍정적 환경 구성, 그리고 이러한 앞에서 또 얘기했던 시각적 지원, 그리고 더 앞에서 얘기했던 당사자를 알아가는 노력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맨 처음에 그런 다양한 접근들이 다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은 조금 정말 긴급한 사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가하는 정도의 강도와 빈도 세기의 도전적 행동이면 일단은 그거는 정신과에서 입원해서 정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이제 약물 조정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당사자를 만나는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좀 먼저 지원이 되면서 감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신과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또는 뇌의 어떠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까 그 영상 칼리 영상 보면은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떠한 감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떠한 신경이고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싶은데 끌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약의 어떠한 효과에 대해서 기대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어떠한 행동이 그냥 쿵쿵쿵쿵 하는데, 놀라셨죠? 쿵쿵 하는데 이 행동을 못하기 위해서 약을 쓴다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도 거쳤는데요.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처음 이제 이게 약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병원을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 그 영상 중에 보면 장창현 선생님이라고 저희랑 이렇게 연계해서 진료 보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어머님이 항상 걱정했던 건 약이 늘어난다. 약의 종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안하시니까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이랑 이렇게 그 부모님의 강점은 정보 제공을 정말 확실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보를 많은 양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셔서 저희도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기가 용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약의 이제 진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 캡처를 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위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랑 부모님이 대화 나눴던 긍정적인 정보들, 대화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머님, 이제 여기 보면은 갑자기 늘어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 저희 당사자 아드님이 이렇게 지금 잘 긍정적으로 어머님도 지금 계속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희 한번 더 가보도록 해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정보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약의 변동이 없이 유지하면서 조금씩 약을 감소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과 약물적인 부분을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중요하고요. 이렇게 당사자분이랑 같이 약 진료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지원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같이 가서 중간에서의 이제 거리에 가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의 불안한 눈빛이나 숨소리를 보면은 이제 거리를 띄우는 하나의 방패막이로도 갈 수 있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를 보면서 또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떠한 정보가 오는지에 따라서 약물에 대한 처방이 바뀔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보호자, 지원자가 함께하는 의료 상담이라고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보통 짧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가 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길어야 한 10분 정도 될까요? 10분 정도 안에 상담을 하게 되면 당장 오늘 아침에 내 자녀가 다 부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간보나 기관에 가고 나는 이제 혼자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미 머리 뜯기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계속 그래요. 힘들어요. 타해가 계속 나타나요. 라는 정보밖에 정말 이게 하루 일상의 당사자의 정보 중에 정말 부분적인 부분이거든요. 정말 파편적인 하나의 부분인데 그것만 들은 의사 선생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어떠한 영역을 알 수 없으니까 약의 증량. 그냥 더 심해지는구나, 안 좋아지는구나, 그럼 약의 증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보의 오류를 저희가 같이 이제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당사자분이 내가 뭐가 힘들어요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추론해가는 과정을 부모님이랑 함께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 들어가시면 부모님이랑 같이 했던 설문지의 예시 양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제 약은 언제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에 대한 오남용 또는 이제 잘 빼먹으실 때는 약을 드셨는지 계속 체크하는 것도 루틴화해서 저희가 맨날 아침 9시,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여기에 등원을 이제 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간에 저희가 예약으로 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계속 기록하는 알람이 계속 가요. 메시지로, 카톡으로. 그러면 그 카톡을 보고 그 전날의 데이터를 부모님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약은 드셨나요? 그럼 약을 드셨나요를 체크하는 거는 약 잘 챙겨주세요를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지금 먹으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면에 대한 변화,
뭐 잠을 뭐 낮잠을 안 자는데 갑자기 낮에 존다거나 퍼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밥을 먹는데 식사량이 굉장히 늘거나 갑자기 뚝 떨어졌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뭐 자주 가는지 변비가 생겼는지, 이러한 다양한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일단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켓이 되고 있는 행동의 어떠한 그 도전 행동의 타켓이 되는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 약을 먹으면서 타켓이 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도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찬 선생님이랑 연계하면서 이용자분들의 정보가 구글 설문지 안에 이게 다 쌓인 거를 그 선생님 계정이랑 다 연동을 해놓고 그 분이 진료를 가면 그걸 이제 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저희가 출력을 해드려요. 이러한 데이터를 한 달 동안, 뭐 2주 동안 이러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참여도가 높으신 부모님들, 잘 쓰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작성해 달라고 적어놔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그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뭐 지금 그러니까 개인 진료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만약에 보면은 그 안에 충분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잊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자가 경험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입니다. 지원자는 저입니다. 이제 제가 17년부터 챌린지 사업을 참여하면서 꽤 오래, 지금까지 꽤 오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당사자와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극도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로 약을 한 1년 좀 넘게 복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상 처방을 안 받고 이제 그냥 이렇게 심리적인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올 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면서 약의 도움을 잠깐 받았었는데요. 저도 그 장창현 선생님한테 가서 이용자 진료 보듯이 저도 이제 진료를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약을 처방받고 저도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근데 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르지만 정말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신경학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거의 우울감, 그리고 또 의사표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삶 속에서 오는 그런 우울, 불안, 뭔가 분노, 이런 게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돼서 저희가 그냥 우울증 약 처방받듯이 그분들도 먹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사자분이랑 비슷한 약을 먹는 게 있었는데, 먹고 나서 저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저녁 8시 이후부터 미열이 좀 나더라고요. 한 37.8, 9? 이거 코로나인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으니까 코로나인가? 그리고 약이, 그러니까 8시 이후에 열이 나니까 몸이 이제 퍼지는 거죠.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변비가 오고요. 이제 안구건조증도 좀 오고요. 이제 입마름도 조금 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약의 작용과 부작용, 작용과 부작용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부작용적인 측면을 저는 이제 느꼈던 거죠. 그걸 이제 저는 상담하러 가서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열이 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를 물어봤을 때 이제 많은 부작용의 퍼센트 중에 저는 한 되게 소수점의 퍼센트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이 날 때 이게 너무 불편하면은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 심리적인 마음의 평화는 좀 어땠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조금 안정감은 있었어요. 라고 저는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러한 열이 나는 게 다른 신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저 이해하고, 그러면 그거를 감내하고 약을 먹을게요. 이게 일단 효과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것들을 저는 선택하고 이해하고 그 약의 과정을 살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사자라면 어떨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내가 먹는데 열이 나요. 노곤노곤해요. 근데 누가 와서 신체 활동 하자고 해요. 자, 이제 등산 갑시다. 자, 우리 운동장 돌러 가요. 네, 저는 막 이제 막 졸려요.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 계속 하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했을 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쉽시다 하면은 강화된 거예요. 내가 때렸을 때 내가 신체 활동을 안 하러 갈 수 있다라는 게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들을 저희가 한번은 살펴보고 이해하는 범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가 더 생긴 거죠. 약물에 대한 정보. 그러면 지금에 있는 약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이 내가 열이 나고 불편감이 있고 뭔가 공복감이 있고 허기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정보 제공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소존적 행동이 있다면 이제 약을 조절하는 정보로서 제공을 해서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러한 정보 제공을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낮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데이터를 모아서 당사자의 하루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감이 있을까?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맨 처음에 수기 이런 거 드리고 했을 때 기록의 중요성이 그때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제 열이 8시에쯤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계속 한 저녁 8시쯤에 무언가 활동을 안 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뭔가 공격 행동이 나타나거나 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그걸 계속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특정 시간에만 계속 나타나는가? 그걸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나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은 그러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저도 잘 모르고 저희 맨날 뭐 리스페리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시고 아실 수 있는 약인데요. 그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뭔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이건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이라는 데 들어가면 당사자가 먹고 있는 약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게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약에 약봉투에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처방전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내주시면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해서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지금 좌측에 보면은 모양으로 약 찾기가 있거든요. 이 약의 색깔이 뭔지, 뭐 이게 타원형인지 원형인지 그 원 안에 뭐 이렇게 십자가로 모양이 있는지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한 줄만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을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뭐 주요 부작용,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저희가 당사자분들이 먹는 약들을 보면 이제 뭐 일어날 때 조심하세요.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게 대표적인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전환이 안 된다. 근데 전환이 저희가 뭐 시각적인 정보 전달 이래서 촉진을 했는데도 어렵다. 이거면은 약간 약물과의 연관이 있다면 일어나는 게 무서울 수도 있겠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음에 내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도움이 될지에 대한 또 다른 플랜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분들이랑 이러한 정보 제공, 그래서 저희는 약을 뭐 그냥 무턱대고 어머님 드시면 좋겠습니다. 행동 너무 어렵고요.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이건 약간 폭력인 거고요. 당사자에게도 폭력이고 보호자분에게도 폭력이고, 저희는 이 약을 먹어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 권유에 대한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찾아가보는 것들을 좀 하면 당사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약물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점차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들이 일어난다면 최종에는 약물도 줄일 수 있고 아예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당사자분들이랑 하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보시면 같이 갔던 분은 아까 그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평생 약을 안 먹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랑 만날 때까지, 이제 한 30살이 될 때까지 한 30여간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어려움은 있었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셨어요. 주변에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저희가 힘들어도 약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시도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타해가 저희가 추정해 놓은 사례들은 저렇게 불안감이 있을 때 나타난다도 있는데, 이 타해에 동준쌤이 굉장히 많이 맞았었는데 정말 전조 증상 없고 어떠한 트리거가 자체가 없는, 갑자기 나타나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뛰어와서 그냥 때려버리는 상황들이 도무지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은 많이 삭제를 하고 결국에 남았는 게 이건데, 그럼 이걸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정부할 때 이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있고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상담하면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드셔도 되니까 상담 한 번만 우리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담하시더니 처방을 결심하시고 약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해당 타해가 제로가 됐어요. 정말 그냥 제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제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건 또 무슨 난리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배움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게 다 극적일 수는 없는데 정말 극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소설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상황을 제외한 다른 불안함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습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안정감을 찾으니까 사례들 중에서 뭐 이제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그럼 저희가 이케아에 가서 큰 강아지 인형을 사와서 이렇게 린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챌린지의 린지. 그러면 린지예요. 우리 같이 박수 치고 이런 거 하이파이브 좋아하거든요. 박수 같이 쳐요. 만져봐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이제 줄여나가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길거리에 강아지가 있어도 무섭기는 한데 달려들어서 발로 차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 맞물리는 거죠. 약물의 보조적인 지원이 있어서 아까 의사 선생님이 나왔잖아요. 저거 우리가 했던 건데라는, 이 영상 보기 준비하면서 찾으면서 아는 건데, 저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라고 했던 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구나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분의 약을 저희가 이것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러한 설문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종이일 수도 있고요. 그냥 당사자를 약으로서 행동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약은 보조적인 걸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약이 부작용이 또 다른 도전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잘 점검하면서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고 복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생활시설에서도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기간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잘 모여서 진료를 봐야 그런 효과적인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이랑 함께 짧게나마 그래서 요 약학정보원 가서 한 분의 사례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들에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약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서 이번 발표 마치고